주술회전에 등장하는 3대 가문 중 1급에 준하는 주술사들이 다수 속해 있을 정도로 가장 크고 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제닌 가문. 가문의 일원이더라도 술식을 타고나지 못했다면 하인으로 부려질 정도로 극심한 능력주의 사상과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깊게 박혀있는 가문인데요. 나오비토가 가문 내에서 유일한 빛과 같은 인물이었다면 반대로 파탄난 인성 덕분에 어둠과도 같았던 제닌 나오야.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회전 이야기 나오야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27세, 소속 제닌 가문, 등급 특별 1급, 술식 투사주법. 나오야의 상세한 신체 정보는 알려진 바 없으나 그럭저럭 큰 키와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닌 가문의 당주이자 아버지인 나오비토와 비슷한 날카로운 삼배간을 가지고 있으며 왼쪽 귀에 3개의 금색 피어싱을 착용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흑발이었지만 현재는 짙은 녹색 뿌리를 지닌 금발로 염색했습니다. 평소에는 가문 사람들처럼 기모노를 입고 다니며 밝은 색의 하카마를 입습니다. 항상 얼굴에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매우 구수한 교토벤을 구사합니다. 나오야는 자신의 사촌 여동생들을 성희롱할 뿐 아니라 여자는 자신의 산보 뒤로 걸어야 한다는 심각한 가부장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나오야의 인성은 가문 내에서도 유명하지만 제닌 가문은 극심한 능력주의라 가문 내의 최강자를 당주로 임명하다 보니 준 1급 이상의 실력을 가진 자만 입단할 수 있는 제닌 가문 최강의 술사 집단 병의 필두인 나오야는 나오비토의 뒤를 잇는 차기 당주 후보로 여겨집니다. 본인도 당주 자리에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인 제닌 나오비토의 타계 소식을 듣고 슬퍼하기는커녕 당주 자리를 물려받을 생각에 좋다고 희죽거리곤 했습니다. 과거 나오야는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주술 재능 덕에 차기 당주로 여겨져 오만하고 의기양양한 심성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제닌가의 주력이 아예 없는 나고자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과연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얼굴을 하고 있을지 기대하며 신이 난 채 그를 조롱하러 갔지만 제닌 토우지의 눈빛에서 흘러넘치는 패기를 느끼고 압도당합니다. 이후 나오야는 토우지를 고조 사토루와 묶어 그쪽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의 강함을 동경합니다. 시부야 사변 이후 나오비토의 유언장을 전달받으며 나오야는 자신이 당주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식으로 메구미에게 당주 자리를 빼앗기게 되자 극도로 분노한 채 메구미의 행방을 묻습니다. 분명 이타도리의 근처에 메구미가 있을 테니 당주 자리를 위해 둘을 한 번에 처리할 작정으로 자신이 스쿠나의 그릇을 죽여주겠다며 도쿄로 향합니다. 이후 주령의 수를 줄여나가던 이타도리와 초쇼우와 마주치고 전투에 돌입합니다. 이타도리와 초쇼우의 수준이 예상을 뛰어넘자 나오야가 좀 더 속도를 내서 본격적으로 상대하려 했을 때 이타도리의 처형을 집행하러 온 오코츠 유타가 등장합니다. 나오야는 오코츠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자기도 이타도리를 죽이라는 명을 받았으니 협력을 제안합니다. 오코츠가 이를 수락하자 오코츠는 이타도리를, 나오야는 초쇼우를 상대하게 됩니다. 형제에 대해 상반되는 가치관을 가진 둘은 격돌했고 카모가의 상전술식인 적혈 조술에 대해 알고 있던 나오야가 유리하게 전투를 이끌었지만 대량의 피를 흘려도 상관없는 주태구상도인 초쇼우의 체질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초소우가 만든 독자적인 기술인 초신성을 맞고 패배합니다. 하지만 그때 오코츠가 이타도리를 처리하고 돌아와 초소우를 제압하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야의 체내에 침투한 초쇼우의 피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 사경을 헤매게 되자 오코츠는 반전술식으로 치료해줄 테니 이타도리의 죽음을 총간부에 보고해달라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후 나오야는 제닌가로 복귀하고 마키와 만났지만 마키는 주구를 회수하기 위해 곧바로 무기고로 향합니다. 하지만 무기고는 이미 텅 빈 상태였고 마키와 마이의 아버지인 제닌 오우기가 있었습니다. 지니치와 오우기는 당주 임명에 대해선 별 생각 없었으나 전 재산을 메구미에게 주는 것만큼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오야를 당주로 세우기 위해 고조를 시부야 사변의 공범으로 만들고 메구미까지 공범으로 몰기 위한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마키와 마이까지 몰아서 처리하려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우기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나오야도 마키가 있는 장소로 향합니다. 나오야는 오우기, 쿠루루데, 병을 몰살한 마키 앞에 등장해
투사주법을 극한까지 사용해가며 접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마키가 초인적인 동체 시력과 신체 능력으로 1초에 24개의 동작으로 나눠서 움직이는 투사주법의 구조를 간파했고 나오야의 마지막 동작에 맞춰 카운터를 가합니다. 나오야는 마키의 주먹을 맞고 머리가 완전히 함몰됐지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채 집 안으로 이동해 마무리가 어설프다며 마키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키의 모친이 칼을 쥔 채 나오야의 배후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찌르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퇴장하나 싶었지만 나오야는 비술사인 마키의 모친에게 찔려 죽었기 때문에 주술사는 주력이 담긴 공격으로 사망하지 않으면 사후에 저주가 된다는 설정에 따라 나오야는 저주가 되어 부활하고 사멸회유에 참가합니다. 나오야는 마키와 노리토시를 기습하면서 등장해 주령으로 변이했음에도 생전의 자아를 유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직 주태 상태여서 그런지 노리토시와 마키의 협공에 조금씩 밀리자 나오야는 하늘로 올라가 몸에서 실을 뿜어내 변태를 준비합니다. 변태를 막기 위해 노리토시가 처녀를 쐈지만 아쉽게도 변태를 막을 수 없었고 나오야가 투사주법으로 공기를 여러 겹 가두고 한 번에 폭발시킨 추진력으로 하늘로 날아가더니 마하 3의 속도로 돌아와 마키에게 부딪혀 쓰러뜨립니다. 노리토시는 마키가 치료할 시간을 벌기 위해 나오야에게 단독으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사멸회유 플레이어인 다이도 하가네와 미오 로쿠주시가 난입합니다. 다이도는 주력을 다룰 수 없음에도 마키의 석혼도를 쥐자마자 압도적인 살상 능력을 보여주며 나오야를 공격했고 마키는 미오와의 끝없는 스몰을 통해 천녀 주박인 자신과 토우지에게만 보이는 공기 중의 면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합니다. 나오야는 이들의 합동 공격에 밀리자 인간형의 상체를 드러내더니 영역을 전개합니다. 나오야는 다이도와 미오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마키의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마키는 주력이 아예 없는 무생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나오야가 영역에 가둘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키는 나오야의 배후에서 영역 내부로 들어왔는데 나오야는 여전히 마키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이도는 자신의 팔을 잘라 마키에게 석혼도를 던져줬고 마키가 검을 받아 그대로 나오야의 복부를 찌릅니다. 나오야는 영역의 필중 효과로 반격하려 했지만 영역은 주력이 없는 마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고 이번엔 세로로 반토막 나면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담으로 나오야는 3혈회유에서 최단시간 탈락 기록을 보유하게 됩니다. 최소 준 1급에 해당하는 실력자들이 모인 제닌과 최강의 술사 집단인 병의 필두라는 것만으로 가문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손에 꼽히는 실력자이며 같은 특별 1급에 속하는 오우기와 지니치를 농락할 정도로 격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나오야는 나오비토의 직계 혈족인 만큼 가문의 상전술식인 투사주법을 사용합니다. 투사주법은 발동하게 되면 절대 중간에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의 카운터를 전제로 1초에 24개나 되는 구분 동작을 짜면서도 주변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초인적인 인지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오야의 주술적 자질과 재능을 알 수 있습니다. 투사주법은 자신이나 자신과 닿아 있는 대상 혹은 자신을 포함한 접촉 대상 모두에게 술식을 걸어 1초 동안의 움직임을 24개의 프레임으로 분할해서 설정한 뒤 설정해둔 동작들을 강제로 이행하게 되는 술식입니다. 설정한 동작의 중간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 순간이동처럼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움직임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술식의 본질은 이동이 아니라 가속이라서 본인에게 연속으로 술식을 걸어 가속도를 끊임없이 중첩하는 게 주된 사용법이며 작중 나오야는 음속을 넘어 마하 3의 속도까지 올렸습니다. 술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동에 실패하면 1초간 프레임에 갇혀 움직임을 봉쇄당하는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이 점을 활용해 자신에게 가속도를 중첩한 뒤 상대에게 빠르게 접촉해 술식을 걸고 상대에게 술식 발동 실패 페널티를 먹여 움직임을 멈추고 타격을 가하는 식으로 전투 흐름을 가져갑니다. 나오야는 주령이 된 후 마키와의 전투 중 10호 월공전이라는 영역을 전개했습니다. 영역의 필중 효과 덕분에 상대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술식을 걸 수 있으며 술식 대상의 선정 기준이 더욱 세세해져 세포 하나하나에 술식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투사주법의 페널티를 먹여 움직임을 봉쇄하는 전법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상대의 세포에 걸린 투사주법의 페널티가 무수히 중첩되면 신체 내부가 붕괴하게 되는 필살의 영역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확실히 인성은 글렀어도 재능 하나는 출중해
투사주법을 무하한 다음 가는 정밀한 술식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영역의 형태는 술자의 심상 공간을 실체화한다는 설정이 있는데 나오야의 영역은 여성의 자궁부를 연상시키는 형태일 뿐 아니라 여자는 남자 뒤에 있어야 한다는 사상까지 반영되었는지 나오야의 배후에 전개되는 점도 어처구니가 없긴 합니다. 작중 미남에 속하고 차기 당주로 꼽힐 정도로 능력도 출중하고 구수한 사투리를 구사한다는 개성까지 갖춘 팔방미인이지만 인성 하나가 모든 평판을 말아먹은 인물이었던 나오야. 가문의 수치라는 토우지의 강함을 한눈에 알아보고 토우지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자신이 인정하는 강자에겐 나름의 예우를 갖추고 언젠간 그들의 옆에 서고 싶다며 순수하게 동경했는데요. 특유의 오만하고 가부장적인 성격만 아니었다면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